눈빛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눈은 마음의 창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눈을 잘 들여다보면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의 여러 증상을 반영하는 눈의 상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 눈에 가장 좀 흔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하면 눈이 빨개지는 충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충혈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눈이 충혈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각막이나 결막의 손상이나 염증 또는 홍채염, 포도막염 등이 있을 때 충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안구 건조증이 심하거나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착용한 경우, 그리고 급성 녹내장으로 인해서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충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렌즈를 끼고 있어서 눈이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눈이 빨개지는 증상을 자주 발견하곤 하는데 그 밖에도 뭐 특정 질환 또 우리 몸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충혈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홍채염이나 포도막염 또는 각막염 같은 경우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는 전신 감염증이 있을 때도 눈으로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충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모두 시력 저하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충혈과 함께 눈이 부어오르거나 또 심지어 분비물이 나올 때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흔하게 의심해 볼 것은 결막염입니다. 이 결막은 우리 눈의 흰자와 눈꺼풀 안쪽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이 결막염은 크게 감염성하고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감염성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서 감염돼서 생기고 이 비감염성은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독성 반응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우리가 흔히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되겠습니다. 눈에 충혈은 아니지만 이 빨간 점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보통 이런 경우를 결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결막 혈관이 터져서 결막 아래쪽으로 혈액이 고이는 질환입니다. 겉에서 보면 빨간 점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피곤하거나 이 불면,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또는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유발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눈이 빨갛게 되거나 또 빨간 점이 생기는 것 외에도 또 눈이 노랗게 될 경우에도 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의 눈을 노랗게 만드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혈액 내에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황달이 발생해서 눈이 노랗게 되는데요. 주로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 등이 있는 경우에 또는 담관이 막히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질환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구가 조금은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들을 유발합니까? 네, 안구가 돌출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갑상샘 눈병증입니다. 이 갑상선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병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 눈 주변이나 눈 뒤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또는 이 눈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안구가 돌출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뿐 아니라 덥고 습한 여름에도 안구 건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거를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일단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실내에서 많이 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건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또는 자외선 노출이나 대기 오염 또한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냉방기구를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대기 오염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품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좀 자주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질환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눈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눈물이 나게 되는데요. 눈에 염증이 없어도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코 눈물관 폐쇄가 있는 경우에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에는 일단 안과에 내원을 해서 눈에 염증이 없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염증이 없다면은 불편감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좀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백내장입니다. 노화나 외상, 안구내 염증 등으로 인해서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또는 시신경 질환 경우에는 중심부나 주변부 같은데 시야 이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눈에 뭔가 평상시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먼지나 아니면 벌레 같은 게 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비문증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안구에 특별히 큰 문제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구가 노화가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생리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비문증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망막 주변부 같은데 손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문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안과에 오셔서 먼저 검진을 한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평상시 이제 눈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름철에 도움이 되는 눈 관리 습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적절하게 냉방기를 사용하고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 위해 선글라스 착용을 하고 대기오염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눈이 불편하다고 아무 안약이나 무조건 없는 습관은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끔씩 한눈씩 가려봐서 혹시 시력이 떨어지는 눈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충혈이나 눈곱 또 안구가 아픈 경우에는 심해지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안과 김동현 교수와 함께 안구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고 또 컴퓨터도 많이 쓰다 보니까 현대인의 눈 그야말로 혹사당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 숙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안구 건강을 해치는 일들은 많은데 신경 쓰는 노력은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안과를 좀 찾는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